반갑습니다. 예, 세월이 잘가가지고 그죠? 오늘이 지금 7번째죠, 그죠? 예, 7, 8, 6, 9, 앞으로 네 번만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시간 잘가지고 뭘 했는지 오늘 생각해보니까 대단히 죄송하기도 하고 뜯기는 많이 뜯었는데, 그죠? 예, 뭐 그냥 일반한 말이면 공부는 그죠? 지금 우리 불자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쨌든 여기 시간 정해져서 와서 신나게 뭐 떠들고 가르치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이제 신경 토론을 읽고 공부하는 이 인연을 이걸 토대로 해서 그죠? 우리 불자님들께서 스스로 더 좀 심도 깊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변명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좀 부실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잘 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또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죠? 안 했으면 정말 좋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한다고 합니다, 그죠? 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초기불교는 누가 언제, 죄송합니다. 초기불교는 거슬러는 청경도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를 가지고 간단하게 방법 학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청경도로는 누가 지었습니까? 부타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부타고사라는 이름은 중국에서 불음, 즉 부처님의 음성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명이 이 스님의 조남이 알려주듯이 그죠? 부타고사 스님은 바로 부처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아마 스님들 법명 가운데서 가장 그죠? 어떤 뭐니까 높은 이름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히 그죠? 부처님과 견주어서죠. 부처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신 우리 상자부 불교에 관한 우리 상자부 불교뿐만 아니고요. 불교 2600년 사이에 있어가지고 부처님과 직계 제자들이 아닌 분들 가운데서요. 부타고사 스님만큼 아마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 조남이 온 세계에 빛나는 분은 극히 드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부타고사 스님이 누가 언제 그죠? AD 425년경에 AD 425년경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도에서는 굽타 왕조 시대고 이 시대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인도에서 있었던 우리 종교, 철학, 사상 이런 모든 인도의 가르침들이 이 굽타 왕조 시대 때 그 기본 교의를 확정지켜야 됩니다. 굽타 왕조의 왕이 제파의 여러 인도에 있었던 여러 학파들에게 당신들의 근본 교의를 정확하게 그죠? 표방을 해서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여러 파들이 이 시대에 기본 교의가 다 완성이 됩니다. 우리 청진도로는 말 것도 없고 국강으로 보면은 우리 부사론도 이 시대에 거의 청진도론과 거의 같은 시대에 부사론도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식곡, 유식, 이식통, 삼신통에서요 그렇게 등등 해서 이 시대는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인도의 여러 철학, 사상, 종교의 여러 교의가 확정되던 그 시기에 우리 불교의 적통을 잡아오는 상자부 불교의 기본 교의도 부타고사 스님의 손을 빌어서 완성되었다, 체계화되었다, 정착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누가 언제 어디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불교의 적통을 잡아가는 상자부 불교의 본거지가 바로 스리랑카 마하위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마하위하라에서 이걸 우리 한글로 옮기면 큰 절이고요. 중국말로 옮기면 대사가 됩니다. 자, 우리도 상자부 불교의 본거지가 되는 바로 이 마하위하라 대사에서 청림노론이 완성이 되었다는 말은 이것이야말로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불교의 적통을 잡아가는 상자부 불교의 근본 교의, 근본 가르침, 근본 체계다. 그래서 중요하다. 불교는 2600년 동안 여러 교파, 학파가 존재했습니다. 세계 불교 학자들은 2600년 동안 존재했던 여러 불교 교파를 8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초기 불교, 아비달마, 반야중간, 유식, 열애장, 정토, 밀교, 선불교, 그죠? 여기다 불교를 갖다 넣으면 초기 불교, 아비달마 불교, 그죠? 반야중간 불교, 그죠? 유식 불교, 열애장 불교, 그 다음에
정토는 그냥 뭐 정토 불교, 정토 교화해버리잖아요. 밀교, 선불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역시 적통을 자주하는 그 불교 교파들하고는 우리 그 상자부 불교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가 아비달마로 전해지고 아비달마의 그 18호는 20개 부파 가운데서 우리 상자부 가 가장 그 불교 적통이라는 것은 그 시대 당시에도 인정을 했고 지금 시대에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그 본거지가 마하비하라였고요. 여기서 바로 이제 불교 역사의 적통인 상자부 불교의 기본 토대를 마련한 것이 바로 청정노론이다. 이렇게 보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이 청정노론을 어떻게 바꾸는 중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청정노론을 지었습니까? 개정의 사막을 실청정의 방법으로. 여기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개정의 사막은 우리 모든 불교, 앞에 말씀드린 8개, 우리 나눠지는 초기 불교, 아비달마교, 가나전반, 유식예전 정도, 밀교, 선불교의 모든 불교의 교인은 전부 개정의 사막을 근본으로 하는 거죠. 우리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도처에서 불교 체계, 특히 불교 수행의 체계를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의 사막으로 불교를 보는 것은 모든 불교에서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청정노론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런 적통 불교의 교학을, 교의를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정의 사막은 사막인데 이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칠청정 체계는 여러 우리 부파 혹은 종파 혹은 교파의 불교 가운데 상자부 불교에서 내세우는 불교를 이해하는 기본 방법론입니다. 됐죠? 그래서 7청정, 7가지 청정으로 정리합니다. 도대체 청정이 뭐죠? 그런 부분을 물어봐야 됩니까? 아비달마 필라자리 9장이 정리 잘 됐습니다. 우리가 했지만 정리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7청정의 방법으로 됐죠? 그래서 개정에는 그래서 우리 청정노론은 기본적으로 개정의 사막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개학의 계대가 되고 3장부터 13장까지는 정학의 계대가 되고 그 다음에 14장부터 마지막 23장까지는 개학의 계대가 됩니다. 됐죠? 그 7청정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청정은 개학, 정학의 계대가 되고 그 다음에 해학을 5청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7청정의 책입니다. 됐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불교에서 중요한 것은 개정회가 다 중요하지만 뭡니까? 해가 빠져버리면 지혜, 통찰지가 빠지면 그런 불교가 아닙니다. 됐죠? 왜? 불교의 근본 목적이 열반의 실현, 깨달음의 실현은 지혜가 없이, 관내가 없이, 통찰지가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불광성은 뭡니까? 마반야 바람이. 그렇죠? 관내신경무효고, 마반야 바람이. 모든 불교는 뭡니까? 관야, 즉 지혜, 즉 통찰지가 없으면 실현되지 않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 칠청정 체계에서도요, 이 해학을 자세히 재본해서 5청정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7청정 미치겠죠? 안 미치겠다는 분들이 얼굴이 서지가는 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이미 통달을 했거나, 문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제 관심이 계신 분들은 아비달마 필라자리 9장에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청정노론을 청정노론 제3군을 보면 18장부터 23장까지를 보면은 5청정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파가시기는 좀 힘듭니다. 그런데 아비달마 필라자리 있잖아요. 9장에서 이거죠. 그 칠청정 체계가 아주 간단하게 왜냐면 청정노론을 다 인용해서 핵심되는 부분만 갖다 뽑아놨거든요. 누가 갖다 뽑아놨는데요? 대리비스님 우리 원장 대리비스님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좀 이상한 거는 제가 이상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이상한 것도 있지만은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는 제가 다 갖다 넣습니다. 지장은 좀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개정의 사막 가운데서 정학에 관계되는 게 있잖아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학은 우리 3장부터 13장까지 해서 그걸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정은 삼매를 옮기는 것이거든. 사마디를 중국에서 음력하면 삼매를 옮겼고, 뜻번역하면 정으로 있다고요. 옮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삼매입니까? 삼매의 정의는 우리가 간추리면 핵심을 요약하면은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되는 상태. 이렇게 정의한 데 있죠.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삼매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대상이 없는 삼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이 대상입니다.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삼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걸 모아야 되겠죠. 부타고사 스님은 주석가입니다. 됐죠? 그죠? 주석이라는 것은 그 모본이 되는 부처님 가르침이 있습니다. 니까야가 있고, 특히 그 니까야, 사부 니까야이고요. 사부 니까야가 있고, 이 사부 니까야에 대한 주석을 다는 것이 부타고사 스님의 역할입니다. 됐죠? 그래서 청정도로는 주석서입니다. 됐죠? 뭐에 대한 주석서입니까? 앞에 계속 했습니다. 청정도로는 사부 니까야에 대한 종합적인 주석서입니다. 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삼매에 대한 설명들, 대상을 중심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어떻게 합니까? 부다고사 스님이 4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와, 부다고사 스님이 지문대로 40가지를 만들어 넣는 것 같다. 이래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죠? 부다고사 스님이 40가지로 정리한 데는 뭐를 토대했겠어요? 당연히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특히 사부니까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죠? 부다고사 스님이 쫙 정리해보니까 40가지가 된 겁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주석가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때까지 지금 오늘 우리 무색의 경기 들어가지고요. 무색의 경기까지 우리 지금 34가지 명상 주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한 것이 뭡니까? 10가지 가시나, 그 다음에 뭡니까? 10가지 부정, 그 다음에 10가지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면 수념, 계속해서 생각함이었죠. 그렇죠. 그거 갖고 이제 작년에는 10가지 중에 불법성, 계, 고시, 천신, 여기 작년에 다루고, 원래 들어와갖고, 요가닥 시간 나보냈어요. 뭐 있습니까? 원래 한 거죠, 그죠?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 그렇죠? 우리 계속해서 생각하는 죽음은 우리 마음챙김은 가장 큰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니도 죽고 나도 죽고. 그죠? 누구든지 죽습니다. 맞죠? 안 죽는 분이 있습니까? 공경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이 요것도 하다가 시험 많이 보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몸의 32가지 그죠? 부위에 대한 혐오. 됐죠? 이거야말로 해체해서 보기 기본입니다. 됐죠? 내 몸뚱이로 나라는 존재로 32가지로 쫙 해체해갖고 그죠? 그 중에 가장 분명히 드러난 하나에 대해서 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마음챙기는 거 됐습니다. 그죠? 세 번째는 뭡니까? 들숨, 날숨. 요거 하다 정말 시간 많이 보냈죠? 그리고 40가지 명상 주제 중에서 어떤 거는 하나를 꼽아라면 당연히 뭡니까? 두말할 나위도 없이 들숨, 날숨입니다. 됐죠?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에서 핵심은 뭐였습니까? 숨이 닿는 부분. 됐죠? 들숨, 날숨을 마음챙기는 방법도 정말 다양하고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통 상자부로 표방하는 청정도론에서 부타고사 스님이 주창하신 것은 뭡니까? 들숨, 날숨 좋죠.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가? 어떻게 마음챙겨야 되는가? 숨이 닿는 곳에서, 그죠? 붓다, 꽃가시에 사진 탑에서 그랬죠, 그죠? 왜 원어를 더 위해서요? 예, 지잘난 척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정확한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 됐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숨이 닿는 부분은 여기서 닿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숨이 안 닿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죽은 사람입니다. 예? 지금 귀신 돼서 여기 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숨이 안 닿는데 이러면 뭡니까? 곤란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죠? 가장 명명백백하게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사띠의 대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힙니다. 아주 저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하고 시간 나갑니다. 여기입니다. 그걸 해서 깊이 있게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16단계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고요함을 생각하죠. 고요함은 뭐에 했습니까? 열감과 동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을 8단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9단에서는 뭐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또 역사적으로 제가 뭡니까? 한 번에 한 챕터를 딱 같이 떼치고 그죠? 저도 되긴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너무 되긴 해서 지금 오늘 계속 또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오늘 다 띱니다. 두고 그렇죠. 식감이 다 띱니다. 그래서 그죠? 이렇게 또 한번 정리해보면 괜찮잖아, 그죠? 뭐 집에서 생각해보실 기회도 너무 끄고, 그죠? 서울도 얼마나 바쁜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뭡니까? 사무장에 대해서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정말로 이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죠? 저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야, 사무장, 자비 이사는 대수국에서 이야기하는 왜 소수국에서 자비 이사를 이야기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부처님께서 너무나 강조하신 겁니다. 됐죠?
우리 불교의 주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가면은 불교의 대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가면 하나는 뭔가? 아냐띠고 하나는 담마입니다. 맞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왜 다른 분들은 그걸 안 가르칩니까? 한국에서 아냐띠와 담마의 중요성을 계속 결정해서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지나갑지 않나 그렇습니다. 실제로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불교의 대상은, 기본 대상은 전부 법입니다. 왜? 법을 통찰해서요, 개념적 존재를 법으로 해체해서 보면 뭐가 드러납니까? 법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위법입니다. 물론 무상, 고, 무합니다. 됐죠? 법으로 해체하고 무상이나 고나 무화를 법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영호, 이욕, 해탈, 구행탈 이렇게 해서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지나고 깨달았는데 이게 초기 불교이죠. 적어도 400군데 이상에서 부처님이 강조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됐죠? 법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법 말고는 전부 개념입니다. 됐죠? 자, 이 개념은 예를 들어서 인간은 개념입니까? 법입니까? 그건 개념입니다. 법에는 인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됐죠? 네? 쥐새끼는 개념입니까? 법입니까? 이는 개념입니다. 중생은 개념입니까? 법입니까?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교에서 법을 중시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 사실은 법은 이 세상에서 뭡니까? 법은 하나도 관심도 없죠. 불교 신자들도 관심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희귀하게 있잖아요. 초기 불교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법을 좋아하고 법을 존중하지. 선생님들 중에서 법 좋아하는 선생님 누가 있어요? 내가 자꾸 그렇잖아요. 좀 종군에 일만 안 하긴 했는구나. 그렇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에 관심이고, 돈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니가 하나가 문제로다. 이렇게 자꾸 그죠?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출가자부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법을 강조하지, 오늘 왜 자꾸 흥분하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이 세상에서는 뭐가 제일 법은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맞잖아요. 우리 안에서 극히 희귀한 사람들만 법을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관심은 온통 개념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도요, 그래서 이 개념적 존재에 대해서는 별 말씀을 강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개념적 존재를 아무리 강조해봐야 그거 갖고 해탈 열반 시는 못합니다. 아상, 인상, 중생력, 수화살, 건강도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우리, 그죠? 자아라든지, 그죠? 인간이라든지, 그죠? 중생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쏠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못 깨닫는다는 건데, 그게 건강적 도리입니다. 얘기 틀렸습니까? 아공, 그런 하자면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럼. 자,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제가 왜 자꾸 이러죠? 딱 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 있어서는 부처님께서 수많은 개념적 존재들 가운데 딱 하나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제시하시고, 강력하게 드러내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중생의 문제입니다. 됐죠? 사실 우리는 중생을 바꿔서 부처님 된다고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중생의 문제입니다. 됐죠? 중생의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중생을 그거 해라 이런 게 아니다. 중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로 사물함의 심을 가져라. 네 가지 거룩한 마음을 가지면 가지라는 겁니다. 됐죠? 누가 중생입니까? 중생이 저 뜨거운데 저 밖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이웃이 실제로 못 깨달은 내가 중생이고, 됐죠? 나의 문제. 됐죠? 그죠? 그럼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중생입니다. 여기 깨달은 분 있어요? 빨리 문제으로 나가십시오. 제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됐죠? 그렇잖아요. 그죠? 같이 사는 내 남편이 중생의 문제고, 맞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 아들이 중생의 문제고, 내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가 중생의 문제고, 같이 있는 회사원들이 중생의 문제고, 그렇죠? 그죠? 자, 우리는 중생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요, 이런 이웃들과 이런 중생들과 함께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자비시사입니다. 자의 마음으로, 그죠? 연민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뭡니까? 평온한 마음으로 내 이웃을 대하고 중생을 대하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왜 시간 없대? 시간 5분 하다가 25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못 가지면 자비이사는 뭡니까?
답이 있어. 사물함식 답이 있어. 이거 우리하고 연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사물함식에서요.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에서 부처님이 강조하신 것은 내 이웃들을 대할 때, 지금 여기에서 내 이웃을 대할 때 자기 이상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게 중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물함식의 대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계속 강조했죠. 중생입니다. 됐죠? 중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좁히면은 인간이고, 자, 여기서 뭡니까? 넓히면은 모든 생명체가 다 해당됩니다. 사실은 대승불교는 이거 확장이잖아요. 여러분, 화면에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체 없는 것도 돌도 붙이고, 뭐도 붙이고, 그게 다 뭡니까? 자비에서 사물함심을 확장시키는 걸로 보면 정확합니다. 됐죠? 돌이 부처님입니까? 네? 자꾸 그런 사람은요, 경기문제 취급받습니다. 그렇잖아요. 돌은 돌이지. 근데 그걸 우리는 또 돌도 부처님으로 보고, 똥망대기도 부처님으로 보고, 기아똥도 부처님 보고 해라는 건 뭡니까? 근데 얘한테 있는 일체를 뭡니까? 일체에 대해서 자비기사 사물음식으로 돼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자비기사는 원래는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을 했고, 왜? 자비기사보다 더 높은 거룩함이라는 없습니다. 됐죠? 그게 우리 청진도로에서 설명했습니다. 지난시간에 나왔습니다. 그죠? 자비기사보다 우리가 한 존재로 태어나서 자비기사 이것보다 더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거룩한 마음가짐을 했고, 우리 아비달마와 국방국에서는 뭡니까? 사무량이라 했죠? 왜 무량이랍니까? 무량한 중생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 중생만이 대상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닦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나, 남,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렇게 해서죠. 단계별로 닦아가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 나와 남,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 둘이 아니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무량이라 한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지금.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사무량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탁으로 우리 뭡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사무량의 특징을 10가지로 쭉 설명하고요. 예를 들어서 191조가 124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 사무량이 바로 10바람일로 정해된다는 겁니다. 됐죠? 바람일은 대승불교가 있으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상자불교에서도 강조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대승불교는 6바람일입니다. 상자불교는 10바람일입니다. 6층이 높습니까? 6층이 높습니까? 10층이 높습니까? 저는 이차한테 좀요. 그래서 후대 대승불교에서 10바람일 이야기합니다. 상자불교 초기부터 있잖아요. 바람일을 강조합니다. 자, 바람일은 어디께서 완성됩니까? 바람일을 완성하면 그분은 부처님입니다. 됐죠? 상자불교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0바람일은 어디께서 성취합니까? 사무량심을 통해서 10바람일이 성취된다고 또 나와있죠? 124번에 그죠? 자, 이 모든 것은 보시바람들은 모든 성법들을 완성한다고 알아야 됩니다. 됐죠? 자비시사는 보시바람일 등 이건 뭡니까? 10바람일 이야기합니다. 10바람일 별칭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사 사무량심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은 10바람일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됐죠? 대승불교 중에 대승불교입니다. 됐죠? 그래서 사무량심은 초기불교에서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청정도론에서 상자불교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대승불교는 말할 것도 없이 강조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꼭 왜냐하면 제가 이거 왜 강조하는 우리는 어쨌든 한국은 대승불교뿐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초기불교를 통해서도 또 상자불교를 통해서도 바로 그죠? 우리 바람일 행은 강조되고 있고 이걸 출발점을 우리 청정도론에서는 자비시사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에서 찾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억수로 중요하다는 것.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공개 친 건 아니다. 너무 좀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는 사무량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공부해봤고요. 오늘은 또 네 가지 주제입니다. 그게 뭡니까? 무색의 경기 해놨습니다. 한 장 더 넘기면 됩니다. 194쪽입니다. 무색의 경기했습니다. 무색의 경기는 우리 소위 말하는 무색계 하잖아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색의 경기는 뭡니까? 우리 공무변처, 시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상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색의 경기는 뭡니까? 이 경기라는 말 자체는 마음의 경기를 이야기합니다. 됐죠? 우리 무색계 하시죠. 이 무색계는 크게 두 가지 총경이 나죠. 근데 보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쓰입니다. 하나는 여기서처럼 마음의 경지를 이야기하고 하나는 뭡니까? 실제로 윤회하는 하나의 세상으로 이야기합니다. 됐죠?
조선은 어디죠? 공무ven처 천이라잖아요. 공무ven처 천상. 공무ven처를 많이 닦은 사람은 죽어서 공무ven처 천상이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의미, 세상의 의미로도 쓰이고 우리 마음의 경제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정도론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무색의 경지는 경지를 했기 때문에요. 당연히 우리 마음의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욕계 세상에서 우리가 무색의 경지를 닦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닦을 수 없으면 청정도론에서 언급을 안 합니다. 됐죠? 우리 40가지 명성주의잖아요. 40가지 명성주의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못 닦을 거는 뭡니까? 청정도론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이 네 가지 무식의 경지를 닦을 수 있습니다. 공무ven처, 식무ven처, 무소ven처, 비상처를 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명상 주제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됐죠? 그죠? 공무ven처, 식무ven처, 무소ven처, 비상처는 뭡니까? 명상 주제입니다. 명상 주제는 말은 뭡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경지의 삼매를 체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공무ven처 삼매를 체득할 수 있고 식무ven처, 무소ven처, 비상처 삼매를 체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how? 여러분도 이런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자, 어떻게 해서 이 네 가지 무식의 경지를 체득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우리 10장 무식의 경지의 주 내용입니다. 됐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한테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걸 실제로 닦아서 한다는 것은 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론적으로 있잖아요. 아, 무색의 경지는 이렇게 해서 체득이 되는구나. 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죠? 아닙니까? 연락하다 보면 제가 아주 무식한 이야기 되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무색의 경지 제일 앞입니다. 거룩한 마음가짐 다음에 설한 네 가지 무색의 경지 가운데서 이제 공무ven처를 닦고 하는 나는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왜 무색의 경지를 했는지 그 111번 주의 축성에서 제가 방금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색의 경지는 우리 정신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그거를 무색계 무색계 세상이 아니고 무색계 삼매 혹은 무색계 선과 동여다. 이렇게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요. 자, 그래서 그러면 부담 선생님은 주석감이 되죠. 자, 무색계 삼매를 그중에 특히 공무ven처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설명해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주석가의 운명입니다. 됐죠? 너는 내 운명이 아니고 그렇게 너는 내 운명이 되죠. 주석가의 운명은 뭡니까?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주석을 내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건 뭐였어요? 이때까지 계속 봐왔습니다요. 무슨 주제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부타고 선생님은 경을 먼저 딱 인용을 하죠. 그렇잖아요. 왜냐면 주석 쓰니까 부처님 말씀을 딱 인용하고 그걸 딱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또 한 부분이 나오면 또 부처님 말씀을 딱 인용하고 그걸 딱 설명해서 계속 이렇게 논지를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딱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ven처를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무ven처가 뭔지 하는 거를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침은니까 나오는 백수진수 개울기입니다. 그걸 인용합니다. 자, 물질이 있기 때문에 몽둥이를 들고 칼을 휘두르고 말다툼을 하고 시비하고 분쟁한다. 그러나 무색의 경지에는 절대로 없다. 그는 이와 같이 습관이 오직 물질을 역겨워하기 위해 물질에 대한 탐욕을 빗발하게 하기 위해 소멸하기 위해 도닦는다. 됐죠? 이게 우리 확실한 가르치는 경우고 마침이니까 60번째 경우입니다. M60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됐죠? 여기서 분명히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물질에는 허물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물질이 있기 때문에 몽둥이를 들고. 그렇죠? 내 몽둥이가 생겨 몽둥이를 듭니다. 그럼 여기 물질을 내려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요? 네. 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몽둥이 들고 들펴갖고 돈을 뺏어가 하려고. 우리 물질이 있으면요. 온갖 허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는 물질에서 생긴 이런 허물을 보기 때문에 물질을 초월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됐죠? 그게 중요한 그 명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딱 가져와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말씀 때문에 인구를 덮는과 눈병, 귓병 등 수천 가지 괴로움을 통해 거친 물질의 수용을 보고, 그렇죠? 몸통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온갖 그 허물이나 모술, 괴로움, 여기서 다식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환경된 소원의 가시나를 제외하고 땅의 가시나 등
4호까지 가시는 가운데 어떤 하나에서 제4선을 일으킨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더니요. 우리, 제가 처음에 좀 어렵다 그랬죠. 이거는 우리한테 좀, 우리하고 좀, 이 차원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거 왜 그랬습니까? 자, 여기서 방금 이 설명에서 보시다시피요. 자, 우리 공문서부터 해서죠. 내란이 무색의 경지는 뭐가 전제됩니까? 무색의 경지에 들기 위해서는, 무색의 삶에 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됩니까? 제4선을 체득해야 됩니다. 아이고야, 초선도 아니고, 그죠? 이좀 부적격이죠. 초선 들어가도, 초선만 체험하면 아리랑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악도에 안 떠진답니다. 됐죠?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그죠? 삼매를 체험한 사람은 악도에는 안 떠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우리 아비담학과 하면은 뭡니까? 5장에서 보면 이런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죠. 극선을 극악을 했죠. 극악을 오무관으로 들었죠.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악도에 태어납니다. 지옥에 태어납니다. 그와 반대되는 게 극선업이죠. 극선업은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깨달아 보면 극선업이죠. 왜냐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못 깨달아도 온 삼매를 체득하면 이건 극선업이 되어서 악도는 안 된다고 합니다. 됐죠? 초선만 해도 굉장합니다. 그죠? 근데 뭡니까? 제4선을 체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제4선을 체득해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공문처 삼매에 됩니다. 됐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저 뒤에 계속 나옵니다만은, 자, 여기서 말하는 공문처 삼매, 식문처 삼매, 무소처 삼매, 비상비상처 삼매, 이 네 가지는 경지로 보면 뭐하고 똑같습니까? 제4선의 경지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전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론적으로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자, 무색계 사처의 특징이 뭐냐? 제일 큰 특징은 뭡니까? 이 경지는 색계 제4선과 같은 경지다. 됐죠? 우리 삼매의 경지로서는 4선을 넘어서는 게 없습니다. 됐죠? 초선, 2선, 3선, 4선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렇죠. 근데 톡 나옵니다. 그죠? 네. 심사, 희락정, 선을 구성하는 5가지 구성 요소. 요거 갖고 구분합니다. 초선에서는 뭡니까? 심사, 희락정이 다 있는 상태입니다. 심사, 희락정은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 희열, 행복, 집중. 됐죠? 제2선의 경계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사, 즉, 언어적 사유, 일으킨 행복, 지속, 고찰이 사라지고 희락정이 있는 경지가 제2선의 경계입니다. 제3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희가 사라지고 낙과 정이 있는 경지입니다. 됐죠? 제4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낙까지도 사라지고 평온, 우백화가 드러나고 정이 있는 경지입니다. 됐죠? 경지로서는 제4선을 넘어서는 경지는 없습니다. 됐죠? 어머요, 그러면 우리 새끼 무색계 네 가지인데.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무색계 사처, 공무원처, 식무원처, 무소처, 비상비상처, 삼매는 경지로 보면은, 삼매의 경지로 보면 제4선과 똑같습니다. 됐죠? 그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겠어요? 뭐 선에서 뭐 다르다 하면 제일 먼저 뭐가 톡 떠올라야 됩니까? 대상입니다. 대상. 그렇죠? 대상. 그죠? 대상이 다릅니다. 됐죠? 대상이 다릅니다. 경지로는 공무원처부터 비상비상처까지는 경지로는 삼매의 깊이, 여기서 경계하는 깊이겠죠? 삼매의 깊이로는 제4선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대상이 다릅니다. 지금 그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공무원처럼 한 게 뭐가 대상이 되겠어요? 당연히 흑음 대상이 됩니다. 식무원처럼 뭐가 대상이 되겠어요? 당연히 식이 아르마니가 대상이 됩니다. 그냥 나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무소처럼 뭡니까? 말 그대로 없음, 부재, 정확하게 하면 식의 부재, 아르마니의 부재, 아르마니가 없는 것을 무소유라 합니다. 됐죠? 그것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비상비상처럼 뭐가 대상이 되겠어요? 왜? 아름아리 있잖아요. 요 전제가 나온다면 그 아름아리가 일어나면 또 뭡니까? 심심소하게 일어납니다. 그 수상행식 요것이 그 뭡니까? 여기 됩니다. 됐죠? 그 대상이 다릅니다. 됐죠? 그래서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경지로는 보면은 제4선의 경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구분하느냐? 대상이 다릅니다. 됐죠? 요게 핵심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좀 특히 그 공산매 대표들이라는 우리 가시나 있잖아요. 자, 가시나 수행의 대상은 뭡니까? 가시나죠. 표상이죠, 표상. 단은 표상이죠. 단은 표상은 지금 뭐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까? 물질을 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수, 화풍, 정황, 적백. 그럼 물론 10가지 가시나 중에서 제한된 그거는 물질이 아니죠. 그럼 나머지 뭡니까? 네? 광명이 있죠. 광명도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 물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색계삼면합니다. 됐죠? 초선부터 제사선까지 색계삼면하죠. 아비담에서 그런 나옵니다. 왜? 물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색계삼면합니다. 자, 공무원부터 비상비유상처까지는 무색계삼면하죠. 무색계라는 뭡니까? 물질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색계라는 거. 됐죠? 대상이 다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초선, 2선, 3선, 4선으로 정되는 색계삼면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물질이 대상이 됩니다. 됐죠? 물질이 대상이 되면 물질을 우리 구에서 세계로 구에서 다 세계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초선, 2선, 3선, 4선은 우리는 색계삼면이라고 합니다. 왜? 색, 즉 물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됐죠? 그러면 우리 무색계삼면이죠. 무색이라는 말은 뭡니까? 무색은 아루빵이다. 아는 부정적동이다. 물질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색계삼면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대표적으로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허공 혹은 식이 없음 이런 개념을 대상으로 하고, 하나는 아르마리는 물질입니까? 물질이 아닙니까? 아르마리는 물질이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루바라고 그러고 무색계삼면하고 그렇게 해야죠. 요즘 그 이야기 뭐 기본은 다 해줬습니다. 그것도 기분이 안 됐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필요하잖아요. 반복학습, 그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기서는 경상도 사투리 말고 내가 잘하는 데겠네. 그래서 집에 가서 밤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지금 경상도 사투리 때문에 내가 속아가지고 말하는데, 제가 서울만 올라오면 여기 대해서 나이가 들수록 많은 걸 느낍니다. 안 고치신 걸 어떻게 합니까? 몇명 같지만은요. 근데 고치신다고 합니다. 정말 노력하면 고친다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고치고 싶은 여기 고치고 막이요. 내 서울말 표진 아니? 이거 재밌게 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막 고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못 알아듣겠다.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방금 읽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자, 방금 한번 드리고 보겠습니다. 자, 196쪽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그죠? 자, 다섯 줄입니다. 자, 라는 말씀 때문에 공중의 등과 운병, 뒷병 등 수천가지 결혼을 통해서 거친 물질의 수용을 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정된 허공의 가시나를 제외하고, 자, 우리 가시나 10가지 가시나 했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가지 가시나 우리 제 4장 5장에서 다 했습니다. 10가지 가시는 뭡니까? 지수, 화풍, 청황, 적배, 그 다음 뭡니까? 제한된 허공, 광명, 됐죠? 이 10가지 가운데 허공은 제외한다 그랬죠. 왜냐면 허공은 물질이 아닙니다. 허공은 물질이라는 사람은 100% 또라이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거를 제외하고 땅의 가시나 등 9가지 가시나 뭔가 아시겠죠? 그죠? 방금 말씀드린 거 9가지입니다. 가운데 어떤 하나에서 제4선을 일으킨다. 됐죠? 자, 그래서 그죠? 자, 우리 이제 공무원부터 비상기유상제까지 이 무색계삼면을 닦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제4선에 들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제4선에 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뭡니까? 가시나 9가지 가시나 수행을 통해서 제4선에 들어야 된다. 왜? 9가지 가시나가 바로 물질이잖아요. 그죠? 됐죠? 자, 물질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 물질의 어떤 예를 들어서 9가지 물질 가시나 중에 하나를 통해서요, 돈 3배에 듭니다. 그냥 막 몇 살만 맵시다죠? 가시나 그냥 확 떴습니다. 그죠? 그걸 대상으로 해서, 그죠? 딱 3에 들어가고 어떻게 됩니까? 초선, 2선, 3선, 4선 깊이까지 들어갑니다. 깊은 3에 들어가는데, 저는 그때는 뭡니까? 가시나의 닮은 표상이 있습니다. 그럼 이 공분체는 모르겠죠? 간단한 논리입니다. 이 가시나의, 이 뭡니까? 닮은 표상을 제거해봅니다. 됐죠? 제거를 했더니 가시나가 여기서 딱 없어지면 뭡니까? 그게 바로 허공이죠. 가시나를 제거한 그 허공을 대상으로 해서 제4선의 깊이의 보험산매에 들어있으면
그것이 공무원처 3명입니다. 됐죠? 쉽죠? 이거 오늘 다 그렇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저 가시나를 해서요. 가시나를 통해서 꽉 이름으로 큰 뭡니까? 닮은 포상을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닮은 포상을 뭡니까? 어떤 그 마음의 그걸 통해서요. 그 가시나를 딱 제게 끌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 있죠? 그 공을 대상으로 해서 본 사람이 되면 그것이 공무원처 3명입니다. 아, 그만하죠. 굉장히 안 줄 알았더만요. 그래서 이 비유가 한번 그런 게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여기 구멍이 좀 뚫려 있는데요. 앞에 꽃이나 이런 거로 막 장식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구멍이라 합시다. 아니, 이 구멍입니다. 구멍이 있는데 여기다가 꽃으로 갖고 장식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이걸 꽃으로 보고 있죠. 그죠? 그런데 뭡니까? 갑자기 있잖아요. 바람 싹 불어갖고 있잖아요. 그 꽃이 확 다 떨어지고 이게 뭐가 남습니까? 그 공이 남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때는 지금 꽃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대상이 뭡니까? 그 공이 대상이 되고 있죠. 아닙니까? 네, 그렇듯이 그 공을 대상으로 해서 든 삼매, 그것이 바로 공무원처 삼매라는 겁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도 무색계 경제는 전부 이 공무원처가 기본이잖아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식물원처는 어떻게 되겠어요? 식물원처는 그거죠? 뭡니까? 이거 좀 이제 처음부터 다 해보면 제가 그죠? 안 되니까요. 살짝 고를 하고요. 공무원처 삼매에 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요 원리입니다. 요런 거를 생각해서 이제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계속 그랬지만요. 우리 공무원처, 식물원처, 노조원처, 비상상태 이 네 가지를 설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앞에 거를 제일 자세히 설명하고 뒤에 거는 기타 등등. 그죠? 셈셈 이라겠죠, 그죠? 예? 셈셈 무슨 말입니까? 경험 사투리 아닙니다. 이건 고급 영어입니다. 셈 같다 이 말입니다. 제가 태국 가서 있으면 좀 맨날 한 식당만 갖고 그 로컬 식당 있잖아요. 그만 되고 계속 묵으면 좀 전부 1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거짓말로 드리죠.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1, 2년 지나가겠더라고. 한 석 달 뒤에 또 가면은요. 석 달 뒤에 그제부터 가면 반갑잖아요. 그죠? 또 시골 사람들은 또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막 그러고 막 이래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고 뭐라고? 처음부터 뭐랄 줄 아니까 샘샘? 이러더라고. 그래서 난 그런 말을 잘 알거든. 그래서 샘샘이라는 게 뭔가. 석 달 전에 요 와서 묵었던 거 있잖아요. 석 달 한국 있다가 들어가는데 석 달 전에 묵었던 똑같은 그 음식을 딱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니까 또 샘샘 하더라고요. 또 샘샘 하니까. 또 그거 가져왔어요. 한 두 번 물어보고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안 물어보고 똑같은 제 스타일을 씁니다. 그리고 조금 한 달, 두 달 살 때까지 똑같은 걸 묻습니다. 하나는 볶은살국수, 팟타이라는 거죠. 하나는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른다. 물국수 있잖아요. 그거 한 끼에 그 두 분 먹으면 땡깁니다. 문자는 벌써 한 두 배나 먹으라고 했어요. 처음 갔을 때는 20바트 했거든요. 요새는 그 로컬 식당도 한 그릇이 45바트 합니다. 또 이제 말을 하던 이상했습니다. 뭔 이야기인지 샘샘이 왜 나왔어요? 그래서요. 공무원처를 다시 좀 설명을 하고 식물원처, 무소처, 비상비상처는 같은 부분은 샘샘이라고 넘어왔는데 이 말입니다. 앞에도 계속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다비 살 때도 그랬잖아요. 다해를 잘 설명하고 뭔가 비희사 설명할 때는 같은 부분은 샘샘이라고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그런 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그래서 이거는 비록 그가 색계의 제4선으로 거친 물질을 초월했지만 가시나의 물질도 그 거친 물질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초월하고자 한다. 됐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 삼매에 들면 여기서 우리는 무색계 삼매가 두 가지를 초월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됐죠? 우리 색계 삼매에 들었단 말은 본 삼매에 들었단 말은 뭡니까? 일반적인 거친 물질을 초월했죠. 그렇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뭡니까? 머리. 그죠? 이영애, 장동거, 이런 거 다 초월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걸 초월하고 미세한 물질이 닮은 표상을 일으켰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야, 닮은 표상이 왜 물질이냐? 그 정신작용 아니었는데, 우리 청년으로 이런 데서 전부 그것도 물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미세한 물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색계 삼면에서는 가시나 혹은 닮은 표상이라는 미세한 물질이 남아있죠. 자, 우리 무색계 삼명은 어떻습니까? 그 미시한 다른 표상이라는 그 미시한 물질까지도 극복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요? 이 두 가지를 다 초월하느냐? 3번부터 설명합니다. 어떻게?
how 이쪽으로 예를 들면 뱀을 두 가지 비유다. 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숲속에서 뱀에게 쫓겨 황급히 도망가지만 도망 곳에서 다시 줄무늬가 그려진 야자잎이나 능풀, 밧줄, 땅에 갈려진 금을 보고 금이 아닙니다. 금이라 해주죠. 줄 끈한 것. 그죠? 보고는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며 그것을 쳐다보려 하지 않는 것 같다. 그죠? 좋은 비유죠. 그죠? 한번 물질에 능들이 친 사람은 뭡니까? 한번 뱀이 제가 딱 저는 뱀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죠? 뱀, 시골 사는 뱀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 뱀 한 번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거죠. 높은, 정말로 새끼보다 높은 이상한 거, 나뭇가지 떨어지가 뱀인 줄 알아요. 그죠? 그런 미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뱀은 뭡니까? 우리 거친 물질이고, 높은 이나 이런 거는 뭐에 비유합니까? 미세한 물질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거친 물질을, 그래서 그죠? 뱀이 능들이 친 사람은 어디에 됩니까? 뱀과 다른 것만 보면은 또 어쩔 합니다.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우는 것도 똑같이 정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입니다. 197번입니다. 이제 이것이 비유지경이다. 미국가 거친 물질을 대상으로 가지는 시기가 사람들이 뱀이나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시기가 같다. 미국가 색계의 제4선으로 업에서 생긴 물질을 초월하는 때가 첫 번째 비유의 사람이 황급히 도망가는 것과 두 번째 비유의 사람이 다른 마을로 간 것 같다. 미국가 가시나의 물질도 업에서 생긴 물질과 비슷하다고 주시하면서 그것마저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사람이 도망 곳에서 줄무늬가 그려진 야자의 등을 보면서 또 두 번째 사람이 다른 마을에서 원수와 비슷한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며 쳐다보려 하지 않는 것 같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누는 뭡니까? 우리 색계 산맥,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은 아직 미세한 물질이 남아있는 경지다. 이 말은 됐죠? 가시나라는 그 대상, 발음 표상의 대상이 미세한 물질이라는 건데 됐죠? 근데 그것까지도 극복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까지도 싹 제거해버리면은 바로 무색계 산맥가 전현한다. 드러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멧돼지에게 쫓긴 게 도깨비를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무슨 비유가 모르는데 멧돼지에 쫓긴 게 이거는 무슨 비유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개가 있잖아요. 개가 멧돼지한테 멧돼지한테 쫓겼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돼지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멧돼지인 줄 알고 어떤 때는 돼지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뭐 그런 비유 같죠. 그죠? 조금은 그런 거 같죠? 멧돼지한테 쫓긴 게 무슨 비유입니까? 멧돼지한테 쫓긴 개가 집에 있는 그죠? 집보다 약한 돼지 보고 놀라는 거. 그죠?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 것은, 그게 그죠? 잘하고 놀란 것은, 어쨌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도깨비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교육. 이것도 그렇겠죠, 그죠? 실제로 도깨비를 보고, 그죠? 그런 사람이 다른,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걸 보고 놀라는 그런 거 알겠어요.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자, 5번부터는 공무원처에 드는 방법, 공무원처 삼매를 정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저는 한 9가지 단계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는 제4선의 대상인 가시나의 물질을 역겨워하여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5가지 자유자재를 얻는다. 됐죠? 이 5가지 자유자재는 뭡니까? 우리 색계 삼매할 때죠? 소설, 이설, 삼선, 사설 할 때 5가지 삼매했으면 뭡니까? 자유자재를 얻게 되겠죠? 뭐 자유 5가지가 뭡니까? 이 상식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삼매로 전향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 전향의 자유자재, 입증의 자유자재, 의무의 자유자재, 출증의 자유자재, 반조의 자유자재. 그렇겠죠? 본 삼매에 들어가면 본 삼매로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자유로워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본 삼매에 드는 곳에서 자유자재 해야 되고, 드는 거는 머무는데 자유자재 해야 되는 거죠? 1시간을 머무느냐, 10시간을 머무느냐, 그죠? 그래서 나올 때는 뭡니까? 내가 나오고 싶을 때 탁 나와야 되겠죠? 그게 출증의 자유자재입니다. 그 반조의 자유자재는 뭡니까? 나와서 자기가 체득했던 그 삼매 경지를 반조 되도록 보는 것. 이 5가지의 자유자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4설까지 체득해서 5가지 자유자재를 얻는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5가지 자유자재는 214쪽에 45번에 보면 이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짧은 한번 보겠습니다. 45번에 보면 그죠? 두 번째 문단입니다. 45분의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쯤에 보면 전향하리라, 입증하리라, 머물리라, 출정하리라, 반조하리라 나오죠. 전향, 입증, 머물, 출정 이게 5가지
그죠? 우리 산매에 있어서 자유자재입니다. 됐죠? 여기 자유자재인데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한번 해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뭡니까? 자, 우리는 반드시 9가지 가시나를 통한 산매에서 자유자재를 얻어야 된다. 제4선까지 체득해야 된다. 첫 번째 뭡니까? 가시나 수행을 통한 제4선의 체득. 여기 자유자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새끼 제4선부터 출정해야 된다. 제4선에 들어가고 공무원체를 체득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 소리는 어디죠? 벌써 대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4선까지 들었다가 두 번째는 뭡니까? 출정해야 된다. 나와야 된다. 이 3대 위에서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선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역교하는 물질을 대상으로 산다. 이것은 기쁨을 가까운 적으로 가진다. 또 이것은 고요한 해탈보다 거쳐다라고 위험을 본다. 위험을 봐야 이걸 초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제4선에 대해서 위험을 본다. 이것이 줄거고 3번 이렇게 해놓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멜빈 커피 마시면서 보면 거기가 끄덕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나 여기 새끼의 제4선과 마찬가지로 구성 요소들의 거친 상태가 없다. 새끼의 제4선이 경험과 시간을 생겨난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듯이 무색의 경지도 그와 같기 때문이다. 자, 이게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운 말 아닙니다. 자, 새끼의 제4선의 경지와 공무근처는 구성 요소로는 선의 구성 요소로는 똑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은 어디죠? 아까 말씀드렸죠. 선의 구성 요소 하면 뭡니까?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선의 구성 요소 하면 자다가 예, 어떻게 일어나서 꿈에서라도 뭡니까? 5가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5가지 선의 구성 요소 뭡니까? 심사희락적. 제가 정말로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부르면서 왔어요. 한 1000번은 이야기했어요. 그죠? 심사희락적. 하루에 최소한 10번씩은 했어요. 그죠? 여기 떠올려야 된다. 그래서 차례차례 초선에서는 심사희락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2선에서는 심사가 사라지고, 제3선에서는 심사희가 사라지고, 제4선에서는 심사희락이 사라지고, 평온이 드러나고, 되죠? 그렇게 제4선의 경기는 뭡니까? 사와, 평온과 집중만 연상됩니다. 되죠? 그래서 공무원체, 식무원체, 무술체, 비상체, 이 3매도 뭡니까? 구성요소로 보면 두 개만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구성요소라고 하시면 되죠? 제4선이 평온과 심일경성이라는 심일경성이 뭡니까? 집중과 동요입니다. 되죠? 두 가지 구성요소를 가시듯이 무색의 경지들도 그와 같기 때문이다. 되죠?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죠? 지금 뒤에 58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58번, 219쪽 58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거 한번 공부 안 하고 있어요. 시간을 떨어져 보죠. 58번 한번 보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그 부분으로 219쪽이고요. 59번 위에, 59번 바로 위에, 그죠? 59번은 바로 위에 문장입니다. 그러나 현자들은 이들의 구성 요소를 초월함을 인정하지 않는다. 색계 정득에서는 구성 요소를 초월함이 있지만 여기서는 구성 요소를 초월함이 없다. 이 모든 경우에 선의 구성 요소는 둘뿐이니 곧 평온과 마음이 하나된 신경 되죠? 이제 이거 이해하시겠죠? 색계 정득에서는 구성 요소를 초월함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색계 선의 경지에서는 구성 요소의 초월이 있습니다. 어떻게 초월합니까? 초선에서는 심사희락정, 제2선에서는 심사가 사라지고 심사를 초월해버리죠. 희락정. 제3선에 가면 희까지 초월해서 낙정. 제4선에 가면 낙까지 초월해서 사점. 됐죠? 구성요소, 이런 걸 구성요소를 초월이라 합니다. 색계 초선에서 3, 4선에서 초월이 있지만 무색계에서는 뭡니까? 공무원체, 식무원체, 무술체, 비상기 상처는 뭡니까? 구성요소로 보면 서로 똑같습니다. 공무원체와 무술체는 구성요소로 보면 똑같습니다. 무슨 말은 알죠? 그 뭐가 다릅니까? 대상이 다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대상을 초월하는데 여기서 좀 있으면 나옵니다. 자, 여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197쪽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요 부분은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아무 말도 안 되죠. 쉬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우리 세 번째로 뭡니까? 우리 새끼 제4선의 위험을 봅니다. 물질로 된 위험을 보면 제6번입니다. 198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곳에서 위험을 보고 집착을 동시시킨 뒤 공무원체를 고용하도록 마음이 잡더라 된다. 되죠? 공무원체에 들어가면 공무원체에 대해서 마음이 잡더라 해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탄다. 2번 울릉도 가는 비행기를 헬리콥터를 탄다. 3번 서울 가는 KTX를 탄다. 4번 누구 산다? 그래서 서울 가려는 사람은 서울 가는 KTX 타야 된다.
공군처를 채석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공군처가 고유하다고 마음 잡돌이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 그는 우주의 끝까지 혹은 그가 원하는 까지 가시나를 확장한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우리 제4선에 들었으면은, 우리 9가지 가시나 중에 하나를 통해서, 그죠? 토상이 생겨서 들었으면은, 그 가시나를 자기 원하는 만큼 확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유자재로 나왔습니다. 됐죠? 그 가시나를 5번입니다. 그 5번 정하면 됩니다. 가시나를 확장한다. 그죠? 저 가시나의 물질이 단, 그 공을 호응, 끝없는 호응으로 마음 잡수를 하면서, 세계 제사선 대상인 땅의 가시나의 물질을 제거한다. 됐죠? 됐죠? 가시나를 확장, 원하는 만큼 확장해놓고, 거기에 있는 가시나 물질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거입니다. 자, 제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7번, 8번은 가시나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가시나 제거는 뭡니까? 제가 1이 제거하면 안 된다. 그거는 도 7번입니다. 가시나를 제거할 때 그는 돗자리를 많은 것처럼 많은 것도 아니고, 솥에서 빵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끄집어내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것으로 진행하지 않고, 마음 잡돌하지 않고, 반조하지 않을 뿐이다. 여기 핵심입니다. 됐죠? 제거한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거한다니까, 그죠? 그죠? 돗자리를 많은 뜻이 있잖아요. 가시나를 딱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돌돌돌 뚫으면 탁 제거하니까 요래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인데, 그죠? 그럼 제거한다는 게 뭡니까? 빵을 가시나에 대해서 동그란 게 한 빵식으로 수십 개 만드는 거 하면 탁 제거. 요래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인데요. 제거하는 게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시나에 대해서 전향하지 않는 있습니다. 마음이 잡돌이 하지 않고 반조하지 않을 뿐이다. 됐죠? 이 말은 맞아야겠다. 그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번입니다. 가시나를 제거할 때 그 공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 단지 가시나를 마음에 잡돌이 하지 않고 이게 핵심입니다. 가시나를 마음에 잡돌이 하지 않는 됐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그 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거했다고 합니다. 됐죠? 이렇게 직접 이게 아니고요. 단지 그 공이라고 마음에 잡돌이 하는 것을 통해서 이거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시나를 제거하고 남겨진 후공이 드러난다. 가시나를 제거한 게 남은 후공이라 하든, 가시나가 다른 후공이라 하든, 가시나가 제외된 후공이라 하든, 이 모든 같은 뜻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가시나의 제거, 이게 6글자입니다. 그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심 없는 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그죠? 부처님이 내려서 총을 좋아하다 보니까요. 우리 사척 이야기는 총 도치에 나오니까, 아, 여기 요렇구나. 훌륭하신 부장도 스님이 이렇게 절묘하게 멋지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본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우리 부장님 정신이 너무 나차 앞으로 나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됐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 다음 9번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나를 제거하고 나면은, 그거는 그 가시나를 제거한 뒤 남은 그 공의 표상이 가시나를 제거하면은 어떤 식으로 허공의 표상이 남겠죠. 그 허공에 대해서 허공하면서 계속 전향하고 추론으로 치고 이렇게 생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애들이 억압되고 마음 챙김이 확립되고 근접삼매로 마음이 삼매된다. 그렇죠? 근접삼매의 특징이 뭡니까? 장애들이 제거됩니다. 모든 삼매에서 특징은 그죠? 근접삼매, 삼매가 이루어질 그 전 단계를 우리는 근접삼매로 합니다. 특징은 뭡니까? 그죠? 장애가 극복됩니다. 이게 특히 초기경에서 이건 주석서의 표현이 아니고 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초선에서 3사선에 들어가면 가장 특징은 뭡니까? 장애가 제거됩니다. 장애는 몇 가지입니까? 부처님께서 5가지를 정리하셨습니다. 5개, 5가지 장애죠. 감각적 욕망, 적이, 절등무예, 해태원심, 의심. 이것이 제거됩니다. 그런 근접삼매되고 그 포상은 거듭거듭 반복하고 많이 있다고 공부지 뭐 어떻게 됩니까? 10분에 가면은 그 공을 10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그 공을 대상으로 공부인체의 마음이 본삼매 된다. 됐죠? 공부인체의 마음이 본삼매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본삼매 드는 그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거는 아브라함 계란들이 4장에서요. 본삼매 체당하는 순간 잘 나와 있습니다. 준비, 근접, 수순, 곧더라고 해서 5번째 본삼매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가 낮은 사람이고 경기가 높은 사람은 준비 없이 그죠? 근접, 수순, 곧더라고 본삼매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됩니까? 10번의 밑에서 2번째 줄. 4번째 혹은 5번째 속행은 무식의 것이다. 본삼매는 무식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몰라도 됩니다. 알고 보면 너무나 쉬운 말입니다. 감을 못 잡으면 뭡니까? 박사하기 논문보다 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아담 길라점이 4장 있잖아요. 본삼매 인식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모르면 그만입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럼 또 넘어갑니다. 11번입니다. 자, 이것이 다른 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땅의 가시나의 설명과 같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나 이것이 다른 점이다. 이해했어요? 우리 가시나하고 뭐 다른 거 하면, 그죠? 자, 우리 아까 제가 요거는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11번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가만히죠, 그죠? 가만히 그러죠. 그런 걸로. 죄송합니다. 가마나 자루나 항아리 등의 입구를 푸른색이나 노란색이나 빨간색이나 흰색 등의 어느 한 가지 천으로 막고서 그것을 쳐다보다가 강한 바람이나 다른 어떤 사람이 그 천을 벗겨버렸을 때 그 가마 등의 안에 있는 후공만 쳐다보면서 있어요. 아까 제가 꽃을 갖고 비유를 했죠, 그죠? 제거해버리면은 색깔 천을 제거해버리고 후공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후공을 쳐다보고 이와 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무색계의 마음이 일어날 때 비구는 전에 가시나의 원반을 선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머무다가 소공하면서 준비의 마음을 쳐다보면서 마음에 속하는 마음의 작두려함에 의해 급히 그 표상이 제거되었을 때 무색계성의 눈으로 호응만을 바라보게 된다. 이론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네, 동그란데 요거 천을 덮어놨다가 여기에다가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요걸 이제 파란색 천으로 덮어놨다가 천을 싹 빼버리면 어떻게 호응이 남겠죠? 그럼 그 호응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요 가시나와 허공의 공문체의 대상 허공이 다른 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온 3배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번 위에 올라가고, 그 공을 대상으로 공문체 마음이 온 3배에 된다. 여기에다 구를 집어넣으십시오. 계란은요, 순차적으로 보면은 온 3배에 드는 과정을, 그죠? 우리 5번에서 10번까지 있잖아요. 5번에서 10번까지 제가 1, 2, 3, 4, 5, 6, 7, 8, 9 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줄을 끄갖고 한번 보십시오. 계란은 이런 식으로 했잖아. 공문체는, 이렇게 해서 공문체 본산매에 드는구나. 거기 끄덕끄덕 되실 겁니다. 그죠? 에이씨, 마음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그렇더니, 그죠? 네, 그러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본산매의 경지가 뭐냐? 그죠? 공문체 산매의 경지가 뭐냐? 여러분, 부다보서 선생님이 이걸 설명하려면 구체적인 말씀을 이쪽에서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초기에서 보채야 되죠. 적어도 수십 군데에서 부처님께서는 공문체 산매의 경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번입니다. 이건 부처님 말씀입니다. 자, 물질의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부딪힘의 인식이 사라지고 각가지 인식을 마음에 잡소리 하지 않기 때문에 끝없는 호응하면서 공문체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것이 경은 적어도 수십 군데 나타나는 미카야 군대에서 초기 수십 군데 나타나는 공문체의 적용부입니다. 됐죠? 그래서 물질의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부딪힘의 인식이 사라지고 부다보서 선생님 문자부터 뭐 해야 됩니까? 이 구절 하나하나를 13번 이하에서 다시 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뭡니까? 13번은 아까 완전히 초월하여 완전히 초월하고 있잖아요. 완전히는 무슨 뜻이고 물질의 인식은 무슨 말이고 그죠? 그 다음 저 밑에 14번에 가보면은 초월하기 때문에가 초월이 무슨 의미고 그죠? 등등등등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6번에 보면 부딪힘의 인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설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3번입니다. 물질의 인식은 색계성과 그 대상 됐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색계 산매의 경지도 물질의 인식이고 색계 산매의 대상이 되는 그 가시나를 통한 뭡니까? 다른 초상도 여기서는 뭡니까? 물질의 인식에 속한다고 부도원 스님이 줄을 달고 있습니다. 그냥 쭉 넘어갑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14번. 초월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인식을 초월한다고 했죠. 그죠? 그죠? 여기서 그죠? 초월이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그죠?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초월은 결론은 뭡니까? 인식의 초월입니다. 그죠? 물질을 놔두고 그걸 넘어서는 게 아니고 그 물질에 대한 인식을 극복해버리는 겁니다. 됐죠? 그거를 초월이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죠?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것도 계속 보면, 그죠? 9가지 대상이 이런 거는 아리랑 전화적으로 다 제가 또 말씀드린 복잡해집니다. 그죠? 대상이라 불리는 물질의 인식들에 대해 모든 형태로 남김없이 탐욕이 토하고 소멸한다. 그 인식이 항상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극복하지 않고서는 여기에 들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요, 15번 결론입니다. 그죠? 뭡니까? 대상에 대해 탐욕을 버리지 않은 자는 인식을 초월할 수 없다. 그렇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우리 가시나 수행, 삼매 수행에만 적용되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초월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탐욕이 없어져야 그게 초월이 되겠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죠? 자, 이게 지금 망설였잖아요. 다이아몬드거든요. 나는 초월했어. 초월했습니다. 초월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눈만 안 보다 봅니다. 생각은 모두 통봅니다. 여기 다가가 있습니다. 이거 꼭 씌워주면 가져오고 싶고 하거든요. 저는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초월했습니까? 초월 못했어요.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좋은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탐욕을 걸지 않는 자는 인식을 초월할 수 있다. 참 좋은 이야기인데 꼭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그죠? 그리고 우리,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물론 불성법에 대한 나쁜 인식은 기본적으로 초월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특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못 버리는 게 뭡니까? 삼昧경지에 대한 뭡니까? 집착. 와, 셉니다. 특히 뭡니까? 이 가운데서 뭡니까? 가시나 뭡니까? 닮은 삼매는 상대부에서는 닮은 투상이 어뜸이잖아요. 하도 닮은 투상 일상이 어떻게 됩니까? 또 어디 미얀마 가서 수행이 오면 누구 닮은 투상 팍 뜯다고 하거든요. 미치고 펄쩍 뜁니다. 그때부터 했잖아요. 닮은 표상에 대한 집착. 그러고 무슨 단식이겠죠, 그죠? 예, 그러고 또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다른 표현 갖고 내가 그랬어요. 사람 차별하더라. 나는 그랬었거든요. 그 사무도 수행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스님 그러더라고. 누구한테 다 아는 스님입니까? 스님. 다른 표상이 안 뜬 사람은 인간 취급도 안 합니다. 엄마야. 농담으로 해 소리입니다. 나는 다른 표상 갖고 사람 차별하더라 이랬거든요. 그죠? 여기 차별은 뭔가 인도식으로 막 바람은 크샤트리야. 그죠? 바이샤, 수드라. 계속 차별하는 정도로 해야 되죠. 그것은 뭡니까? 인간도 아니다 이겁니다. 수더라도 아이고 불가촉 천민. 아이고 농담이만 했잖아요. 와, 나 참. 이게 많이 써요. 그래서 부담도 선생님이요.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대상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안 된다. 탐욕은 뭡니까? 대상을 갖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뭡니까? 탐욕이죠. 제가 왜 이런 소리 하겠어요? 강목스님은 닮은 표상이 한 번도 안 써봤구나. 그러니까 닮은 표상이 있던 사람을 이렇게 질투해가지고 쭉 까는구나. 그럼 닮은 없습니다. 저는 좀 은근히 있게 보여야 하다 보니까 저는 수행이 체험 경기 갖고는 절대로 남한테 드러내지 않습니다. 안 들립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도 뭐 살짝 들어가고요. 살짝 다른 이상할 때 내가 좀 살짝 이상한 이야기 좀 했거든요. 동정부터 내가 선생님 존경하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차시더라고요. 그런 건 내하고 안 어울립니다. 하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약하는 이상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그 소리를 해봤습니다. 대상에 대한 감동을 풀지 않는 자는 인식을 초월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인식을 초월할 때는 대상도 이미 초월했다. 되죠? 대상을 초월한다는 것은 인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되죠?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초월합니까? 내가 인식이 여기서부터 벗어나버려요. 그죠? 그래야 다이아몬드 의 초월입니다. 되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15번에서는 전부 인식을 초월한다, 대상을 초월함에 의해서 의뢰한다, 초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16번에서는 부딪힘의 인식 중에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넘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20번으로 가겠습니다. 각가지 인식을 마음에다 소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인식의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각가지 인식이라 그래서 여러 인식들, 즉 각가지 인식이라 불리는 것은 다음이 두 가지이기 때문이다. 읽어보면 다 압니다. 넘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20번, 21번에서죠. 쭉 이렇게 하고요. 결론입니다. 205쪽에 22번이 여기에 대한 설명 결론입니다. 간략하게 설하면 여기서 물질의 인식을 초월하기 때문에 라는 구절은 모두 3개의 법들을 버림을 설했고, 그렇죠? 물질의 인식을 넘어섰다는 건 3개의 영역, 즉 초선, 2선, 3선, 4선의 영역을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첫째입니다. 그죠?
그러면 부딪힘의 인식이 사라지고 그까지 마음이 갖도록 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욕계의 마음과 마음부스를 버리고 마음이 갖도록 되죠. 그죠? 그러니까 무색계니까 욕계와 색계의 여러 현상들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죠? 색계의 법들을 버리는 게 되는 거고, 물질의 인식을 초월했다는 게 색계의 법들을 버리는 거고, 부딪힘의 인식이 사라지고 각각 인식을 마음이 갖도록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욕계의 심소들을 초월했다. 이런 의미라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끝없는 후공 23번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석입니다. 자, 여기서요, 그것의 일명과 끝과 매람의 끝이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끝이 없다고 한다. 그 공은 가시나를 제거한 뒤 남겨진 공을 딴다. 요거 줄 거로 시죠. 자, 우리 공무원체의 대상인 그 공. 그 공은 억수로 우리가 뭐 많다닥 이야기를 할 수 없죠. 그죠? 온갖 것이 공이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공무원체의 그 공은 반드시 뭡니까? 가시나를 제거한 뒤 남겨진 그 공. 이거는 서울대학 시험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세요? 작년에 서울대학 시험이 나왔어요? 이건 좀 불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를 제거한 뒤 남겨진 그 공. 여기 핵심입니다. 그리고 23번에서는 마지막으로 공부체에 들어먹는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는 문자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공부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어떻게 해서 공부체에 되느냐. 그래서 5번부터 10번까지 공부체에 되는 방법을 부다부다 선생님은 9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부체 3회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들게 되면은 부처님 말씀하신 12번입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공부체의 정인구가 있습니다. 물질 12번입니다. 물질의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부딪힘의 인식이 사라지고 등등해서요. 요걸 갖고 요거를 부다부다 선생님은 쭉 그죠? 그 설명을 하고 계시고 그죠? 그 다음에요. 인식의 우리가 초월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초월은 뭐의 초월입니까? 대상을 초월하는 것이 있고 인식의 초월입니다. 됐죠? 어떻게 해서 인식을 초월합니까? 인식의 초월은 대상에 대한 탐욕이 제거돼야 자연스럽게 인식이 초월됩니다. 알고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상을 절대로 초월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 묶여 있으면 있잖아요. 내가 여기 묶여갖고죠. 내 것, 나의 대상, 이런 식으로 묶여 있으면 이걸 초월할 수 없습니다. 됐죠? 집착이, 욕망이 제거돼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욕망이 제거돼야 인식의 초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을 초월할 때는 이미 대상 초월이다. 제일 핵심은 요 15번 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보면 그죠? 여기서죠, 우리 23번에서죠, 우리 공부문체의 대상은 뭐라 했습니까? 가시나를 제거한 뒤 남겨진 흑공. 이것이 공부문체의 대상입니다. 됐죠? 아무 흑공이나 지났거나 우리 공무체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시나, 가시나를 제거한 흑공. 요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한 10분 있나요? 한 5분 쉬다가 그죠? 이제 신문체들은 여기 도저히 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 뗍니다. 예. 이거 다 뗍니다. 예.